여기서 썰을 좀 풀어야 됩니다. 제가 썰을. 무슨 썰이냐면,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이런단 말이야. 네. 니들 통합과학 시간에 산화원을 배웠지? 네. 산화원에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원은 아주 그럭저럭 그냥 무난했어. 그치?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원에서 공부를 좀 깊게 한 친구는 뭔가 의문이 생겼을 거야.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는다라고 했어. 그럼 이온이 돼야 되잖아. 그치? 비온 결합은 그게 설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공유 결합은 좀 그래. 전자가 공유된 건데 누구한테 같다고 생각되니까 않잖아. 그치? 그냥 중간에 공유한 거잖아. 그럼 누가 줬고 누가 받은 애가 없잖아.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바로 전기음성이에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온결합을 보는 게 아니야. 공유결합만 볼 거고, 공유결합 물질들은 서로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근데 우리가 원자량도 진짜 값을 가짜로 쓰게 된 이유가 뭐지? 복잡하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상대값으로 나타낸 거야. 누굴 기준이냐면 바로 얘야. 플로우. 얘 4.0이 기준이야. 그래서 얘 4.0을 기준으로 전기음성값을 놨더니 얘로부터 멀어질수록 음성도가 작아지는 걸 표로 나타낸 거야. 2016년 이전 거야. 그래서 원래 얘들아 전기음성도는 똑같으면 안 돼. 근데 같은 게 막 나와. 예를 들어서 염소, 질소 그런 거 똑같잖아. 그치? 원래 좀 다르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구분할 정도까지 예민한 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응? 대신 이 정도는 알아도. 플로리노로부터 멀어지면 음성도가 작아진다. 그럼 어디가 제일 멀겠냐? 대각선이 제일 멀겠지. 저 87번 프란시움. 그치? 저노마가 0.7이야. 4.0에서 0.7 사이야. 우리가 봐야 될 건, 야, 지금 오늘 하는 수업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돼. 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중대한 얘기야. 어느 중학교 출신이야? 그럼 가야 돼, 다시. 소희들 좋아하겠다, 그러지? 영웅 모셨다고.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쌍이 만약에 공유가 되잖아? 그러면 음성도가 센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치우쳤을 때 전자 한 쌍이 치우치면 하나는 내 거잖아. 하나는 딴 애 거고. 완전히 가져갔다라고 가정한 수가 산화수거든? 안 배워, 니들이. 그걸 안 배운다고. 알았어? 그러면 음성도는 뭐만 말하는 거냐면 공유 결합 시 음성도가 세잖아? 그럼 전자쌍이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전기적으로, 전화적으로 쌍극이 생기는 거야, 쌍극. 어려워하지 마. 우리가 물리학에서 벡터는 뭐하고 뭐가 겹다겠냐, 방향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야. 쌍극이면 뭐밖에 없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러면 전자쌍이 당겨준 쪽이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전자가 무슨 전화 줬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당겨주면. 걔가 부분전화, 음전화를 띄는 거야. 근데 웃긴 건 그걸 완전히 가져갔으면 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런 표시를 써. 이것도 델타라고요.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냥 저렇게 쓴다고 부분전화로. 그럼 야 뺏긴 쪽은 뭐겠냐? 뺏긴 쪽은 델타 플러스. 왜? 전화 평형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를 완전히 뺏겼으면 마이너스 1, 뺏긴 놈은 플러스 1이듯이 쟤들 또 부분전화를 저렇게 띈다고. 그러면 음전화를 띈 쪽이 뭐가 강하다? 전기음성도가 이것만 알면 돼. 참 편했다. 오늘 99.9%를 다 했어. 오늘 수업 이거야. 우리가 이거 별스럽지 않네. 진짜 별스럽지 않아. 알았어. 어려운 것도 가장 니들스럽게만 딱 가르쳐갖고 넘겨줄 테니까 다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금방금방 풀려보면 잘 풀릴 거야. 물론 니들도 피해갈 수 없는 암기가 하나 있어. 암기 하면 되지 뭐. 그까이 거. 1등 맞는다는 거. 그치? 그런 거야. 그런 심정으로. 얘들아, 전기음성도라는 건 어떤 서로 다른 원자가 전자 한 쌍을 공유했을 시에 그 전자성을 당기는 상대적 힘이 세기다. 굳이 외우고 싶다면 보면 규칙성이 나와. 플로리노부터
번호가 작아지면 같은 주기에서 0.5씩 줄어. 2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산소가 3.5, 옆에 질소가 3.0, 산소가 2.5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그리고 밑에는 0.5씩 줄다가 0.4 한번 줄다가 0.3으로 계속 줄어. 이런 순서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알았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놔둬라. 그렇게 놨더니 선생님이 누누이래 이런 말을 했었지. 니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이 그랬어? 남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온 결합. 그렇지. 그게 이온 결합이라고 했지. 그리고 여자는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 공유라고 했지. 이게 이걸로 증명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음성도차가 크면 이온 결합이고 음성차가 작으면 공유 결합인데 그게 약 1.7 수준이야.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가. 알았어? 전기음성도가 진짜야 가짜야? 가짜. 우리 가짜에게 단위를 붙이냐 안 붙이냐? 안 붙여. 그렇지. 앞에서도 원자랑 분자랑 진짜였어? 가짜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진짜로 바꾸면서 1몰은 몇 그램, N이 이게 22.2. 그지? 이제를 했잖아. 우리가 계속. 이해 갔어요?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플로린이요. 얼마입니까? 4.0. 이게 끝이에요. 이 플로리로부터 멀면 음성도가 약해지고요. 가까우면 음성도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됐고요. 보세요. 같은 주기라면 번호가 어때야 플로린과 가까워져요? 번호가 커야. 우측에 있잖아요. 플로린. 그 다음 같은 조 번호가 작아요. 이게 주기성이라고. 끝. 이해하면 없지? 여기까지 왔어. 책 다 나갈 수 있는데 오늘 이러다가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1번 있나? 없잖아. 아이고 이것도 하나 넘어가죠. 이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뭐예요? 장치 이름 전기분해지? 전기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전기분해 당하는 놈은 원소겠냐 화합물이겠냐? 화합. 당연히 화합물이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 화합물에는 예를 들어 금속결합 화합물이 없어요.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입니다. 자, 우리는 공유결합만 배운다고 했고요. 공유결합이 화합물이 돼서 독립적이면 우리는 분자라고 했어요. 이해가요? 자, 공유결합 물질을 지금부터 전기분해할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은요, 극히 일부인 누구를 빼고 아레니우스의 산을 빼고, 여러분 통과 시간에 산 배웠지? 산 불러봐 아무거나. HCl, H2SO4, HNO3 다 뭐냐? 분자지. 공유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맞아? 그렇게 특별한 산성을 띠는 공유결합 물질 빼고는 거의 비전해지. 이온화가 안 된다고. 알았냐? 유일하게 아레니우스 3만 이온화가 돼요. 그렇다고 아레니우스 3은 무조건 극성분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HSO4 1가마이너스도 수소를 줄 수 있거든요. 내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온이나 분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전기분해 할 거라고. 물을 왜 하냐? 왜 전기분해 할까? 왜? 자,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화학은 뭐에 하느냐? 전자. 그렇지. 전자가 관여한다고 증명하고 싶은 이거. 자, 도선이 이어졌냐 끊어졌냐? 도선이 끊어졌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면, 알았어? 이들이 화학적으로는 분해를 할 때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증거라고. 전자가 관여하니까. 끊어졌는데도 전류가 흐른다고 지금. 근데 애초에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를 흐를 수가 없어서 걔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떤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전해질이에요. 여러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 내가. 야 이거 뭐요? 화학 반응식에서도 알려줬잖아. 얘 누구요? 심장. 오! 이게 뭐요? 나. 자신. 나. 나설기. 걔는 뭐요? 그 나트륨. 아니다. 맞아. 맞는데 나.
이게 뭐예요? 카이지랑. 그래. 나 미치겠다. 그 몇 번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은 부경분 이온이라 배웠지. 얘들이 하나라도 포함된 애들은 앙금이 아니에요. 그걸 전해질을 쓴다고. 알았냐? 그래서 거기 누구 썼냐? 전해질로. 아니, 누구를 전해질? 수산화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을 쓴 거예요. 나트륨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니? 물론 음이온들이 염소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얘를 왜 넣었어? 야,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거?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이거? 이온결합이잖아. 얘는 전해질 역할을 하려고 전류를 애초에 처음 통과를 해줘야 이 물 분자들도 싹 전류에서 분해가 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공유결합 물질은 비전해질인데 전해질 넣는다고 저렇게 분리되나 봐요? 아니야 사실은. 이 세상에 100%인 건 하나도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아까 내가 전기음성도 차도 크면 이온결합이고 작으면 공유결합이라 했잖아. 그것도 말이야 이온결합 해도 거기엔 공유결합성이 있고 공유결합 해도 이온결합성이 있어야 되더라 그 안에. 그러니까 NaCl이 10,000개를 녹이잖아. 10,000개가 다 이온 안 되는겨. 10,000개 중에 9,000개만 이온화돼. 이거 뭐라 불렀어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불렀잖아. 이온화도. 그러니까 미리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알았어? 물 분자도 마찬가지야. 극히 일부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돼 있어 저기. 사단에서 배워 그걸. 알았니? 근데 그걸 도화선처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게 전해질이야.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긴대. 봐라. 양극에서는 잘 봐라. 물 분자가 양극은 뭐라 그래? 대부분 양극은 음이온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양극은 전자가 부족한 극이잖아. 그래서 음전할 때 내가 와서 전자를 주어. 전자를 내놔. 산화야 화나냐? 산화라고. 여기에는 산화하는 게 없어 얘들아. 화학에는. 학교 쌤들 오지랖 쩔 거야. 여기 산화하면 낼 수도 있어. 왜? 니네 수능 봐야 되잖아. 뭐 이러면서. 통합과학에 있잖아. 무슨 말이냐? 양극으로는 음이온이 오거든? 야, 이때 입장 좀 분명히 하자. 입장. 무슨 입장이냐면, 야, 건전지 입장에서는 양극에서, 전자를 받는 거잖아. 얘 입장에서는, 전원장치 입장에서는 양극에서 전자를 받는 거잖아. 근데 이온은 무슨 이온이 끌려가, 양극으로? 음이온이 가서 음이온이 전자를 내놓는 거잖아. 지금 우리 무슨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온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전극 입장에서 보는 건 전지고, 화학전지고, 지금 이건 분해란 말이야. 분해는 이온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양극은 저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무조건 음이온이 가서 전자를 내놓는 거야. 알았냐? 야, 음이온 될 수 있는 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렇지. 그럼 걔들은 화학식으로 뭐가 뜰까? X2가 뜬다. 분명히. 그게 눈치코치야. 알았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걔들은 물질이 되면 X2의 형태로 된다고.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음극으로 무슨 이온이 갈 거야? 양이온이 가겠지? 양이온 대부분이 뭐야? 금속 원소지. 금속 양이온이잖아. 그럼 걔가 석출되면 금속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공유결합 물을 갖고 전기 분해하는 거야. 야, 물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결합이잖아. 그래, 그럼 저 양극으로 가는 거 무조건 X2가 나와. 근데 음극으로 간 애조차도 X2가 나오더라는 거야.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양자납되는 이온이 누구냐? 그래, 수소야, 수소.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음극에서 누구 나와? 100% 수소야. 알았어? 음극으로 갈 수 있는 비금속 양이온은 수소밖에 없다고 얘들아. 다른 것들 전기 분해하잖아? 이온결합 물질. 그러면 음극은 무조건 M의 형태로 나와. 금속결합. 원소. 근데 그 음극에서 X2가 나왔다? 그거 수소야, 100%. 이런 얘기다.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적화. 사자성어 4개만 써놔. 사자성어. 눈치코치 한번 따라와봐, 얘들아. 써놓고 보자.
왠지 수산은 꼭 들어가야지. 저 뭐의 줄임말 같냐? 수산. 수소산소야 저게. 알았냐? 그럼 수마산불이 뭘까? 수소는 무슨 거?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저 뜻이요. 수마산불. 비우지 마 이씨. 자, 수마산불. 그 다음에 수가산조는 수소기체는 물에 묻히면서 스스로 잘 타. 위험하다고. 그게 가연성이라고. 뭐라고? 가연성. 산소는 남 타는 거 도와주거든. 조연성이라고 얘기해. 자, 가연성의 수소기체는 불꽃을 갖다 대자 펑, 퍽 이렇게 시험에 나와 진짜. 펑, 퍽. 산소는 깐부기불이라고 하냐? 네? 아까 담배 필 때 또 성냥불 이렇게 딱 꺼지지 않았어. 펑퍽 펑퍽. 그게 참 이게 저기 담배 피는 걸 붙여줬어요. 예? 내가 안 그러면 때린다 해가지고 해줬잖아. 공중에 너무 초1부터 담배를 피시기. 농담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이제 28이죠. 제자가 찾아왔는데 친구 그 같이 배웠던 애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사달라고 술을 먹었어요. 저는 술 찐따라 술을 못 마십니다. 오늘 뭐 먹었는데 밖에 이렇게 나왔더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애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친구들도 보더라고요. 똑똑히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쑥 술자리에 들어가서 야, 쟤 담배 피나? 쟤 중2 때부터 폈어요. 내가 중2 때부터 가르쳤는데 전혀 담배를 넘겼는데 그 담배 피다고 나쁜 애는 아닌 것 같고요. 가다가 모르겠습니다. 길방은 조심해야 돼요. 다 보입니다. 여튼 다시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는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진다 했어요. 분명히. 산소기체는 확 하고 타오르는데 이 깐부기불이라는 불이 무슨 불이냐면 성냥을 딱 불을 붙여갖고 확 탈 때 후 끄면 연기가 싹 나면서 깜빡깜빡 빨간색이 깜빡이면서 하얗게 타들어가는 불이 있어요. 그게 깐부기불이에요. 그걸 산소인동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더라? 다시 확 타오르더라.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남 타는 걸 도와주는 거. 조연성.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 수소기체가 펑 하고 터지는 건 응? 네. 그 불꽃을 갖다 대면 펑 터졌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말이 요 퍽이란 요 말이 요러한 시험관에 수소를 꽉 채운 다음에 불꽃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 그럼 얘가 펑 하고 터지면서 요거 생겨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점이 아니라 물방울. 공기 중에 산소랑 수소가 반응해서 물방울이 생긴 거라고. 물이 합성된 거라고 펑 하고 터지면서. 이해 갔어요?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에 수위산일은 뭡니까? 수소 기체의 부피는 2고 산소 기체의 부피는 1이다.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럼 수소가 화학식으로 H2예요. 산소가 O2입니다. 이렇게 되면 H2가 되는데 여러분 라부아지에의 무슨 법칙? 질량 조정. 질량 보존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주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수소기체 앞에 개수가 얼마 들어가요? 1대 0. 그렇지, 2가 들어가야 돼. H2 앞에는 2. 그렇지.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니? 네.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전기분이 아니니? 그래서 니들은 이 공기를 봐요. 공기. 이 높이가 아니라 요규. 알았어요? 네. 뚜렷한 음극 양극을 주지 않아도 부피가 큰 쪽이 누구다? 수소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른쪽 1번 보세요. 보시면 수마산불입니다. 수마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요? 전원장치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뭐라고? 수소. 여기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요? 몇 대 몇이라고?
2대2. 그런 식으로 문제는 질량을 물어봤네. 여러분 2대 1을 질량으로 바꿉니다. H2는 분자량이 얼마죠? 2. O2는 얼마죠? 2까지. 아, 죄송합니다. 32. 여기 써줬습니다. 아, 여러분, 이 1몰에 몇 g이라는 얘기예요, 수소가? 2g. 좋아요. 2몰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얘 1몰이 몇 g이라는 얘기예요? 30. 몇 대 몇입니까? 1대. 그래서 양극은 산소잖아요. 산불. 여긴 요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어요? 질량 보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느닷없이 제가 이걸 낸 게 아니라 22 개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슬쩍 2단을 넘어가서도 이런 같이 통합해서 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음성도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주기성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얘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2주기 17족 얘는 안다 이거예요. 얼마? 4.6 플로린 4.6 알았죠? 음성도 비교하면 여러분 잘 봐요. 제일 먼 A가 제일 약해요. 음성도 문제는 B, D인데 여러분 같은 족이면 BD 같은 족이면 번호가 작을수록 음성도가 셉니다. 플로린과 가까우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순서대로 쓴다면 지금 제일 센 애는 C겠죠? 플로린이니까 그 자체니까 그 다음 B,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게 실질적 모습인데 꺼도 되죠 이거. 이렇게 써버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동글동글하니 맛있는 요게 뭐냐면 전자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자구름인데 원래 전자구름이라는 게 여러분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냥 이게 전자구름의 형태고 여기 한 90%의 전자들이 활동한다라고 보는 그림인데 지금 보면 X, Y가 혼합물 아닙니까? 그냥 서로 다른 두 원자예요. 근데 부분자는 이 X 쪽이 마이너스 떴죠. 그럼 음성도 얘가 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요? 상대비교입니다. 그럼 XZ 봤더니 X가 세다. 맞죠? 부분전화. Y 누가 세대요? G가 세다. 그럼 음성도 누가 제일 세요? X. 그 다음에 G, Y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 부분전화가 뛴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같은 원소 사이에 저렇게 공유결합하면 음성도 뛸까요? 부분전화 뛸까요? 안 뛰겠죠. 같은 원소 사이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음성도가 똑같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음성도가 매우 똑같으면 네. 쌍극이 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음성도 차가 얼마일 겁니까? 그렇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걸 칭하는 말을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지금까지 앉아있으면 졸리고 힘들지. 우리 미스방 6시간째로. 그치? 제가 6시간, 난 몇 시간이겠냐? 올해. 뭐 하나 찾으면 맨날 헤매. 어디든지 계속 헤매. 그럼 알아서 네가 얘기해. 저기요. 그냥 딱 찾을게. 여러분, 지금부터 공유결합의 극성을 말하는 건데 공유결합 극성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 여기 공부하면 참 편하고 쉽고 이게 무슨 과학인가 싶어요. 근데 이걸 분자로 갖고 가면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소 그러면 의미가 두 개 있죠. 물질의 원소가 있고 원자 원소의 원소가 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쉬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제부터 공유결합을 우리가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결합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단순한 말이 뭔지 알아요? 자, 음성도차가 0이면 부분전압을 띄지 않으니까 그거 무극성 공유결합을 할게.
무극성. 근데 원소가 서로 다르면 음성도 차가 분명히 생기죠. 그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게 이거예요. 이유 있습니까? 없잖아. 뭐야 이거 너무 편하네. 근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극성 공유결합은 원소와 화합물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또 헷갈려요. 네가 대답해. 그럼 때릴 거야. 예? 대답해. 그냥 즐기지 말고 이렇게 아니, 왜 뭐지? 화한 그렇죠. 여러분,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럼 원소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조식이라는 거 배웠죠? 제가 여기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얘 무슨 공유결합이에요? 단일. 아니, 그게 아니라 무극성 공유일까요? 극성 공유일까요? 아. 극성. 당연히 극성입니다. 서로 다른 원소잖아요. 음성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 이거 봐.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이제 숫자를 얘기할게요.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 보여요? 그렇죠. 저렇게 보이는데 있는 거야. 왜? 선이 공유전자 한 상이니까. 아,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여요? 네. 그렇죠. 4개 보이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봐요. 선생님 아까 한 말.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분자가 확실합니다. 화합물이.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원소인가요? 아닙니다. 저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제대로 알아라? 확실히 아닌 거를 양겨가라고요. 기억니은 디귿에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쟤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고 봤더니 화합물이야. 100%야. 알았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계속 지금부터 막 체면을 걸면서 가죠. 안 어렵지, 씨. 어려우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밑에 전자구름을 그려줬는데, 요 그림도 있는데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이렇게도 그립니다. 핵을 그려주고요. 이렇게도 그려줍니다. 똑같게, 양쪽을. 양쪽을 똑같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름은 뭐라고?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안 써있으면 돼요. 그 얘들은요, 서로 다른 원소, 이름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이 그어졌을 때는 선의 숫자를 대면 그 공유결합 숫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러분.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100% 뭐라고? 네? 자꾸 선생님 수업을 1.3선으로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실선으로 들어. 네. 가늘고 길게. 네. 알았어? 나머지는 굵은 선으로 들어라. 예? 눈치 있어. 굶어 죽진 않을게. 자, 얘들아. 놓치면 안 돼. 군데군데. 알겠어? 지금 내가 선생님 말하는 게 그거야. 무극성 공결이 뭐야? 극성 공결이 뭐야가 아니라 볼 수 있냐야. 볼 수 있냐, 니들이. 또 하나. 극성 공결합이 있으면 100% 화합물이라고 걔는. 이게 가서 핵심 포인트야. 자,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도 언급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아까 제가 그랬지. 서로 다른 원소라도 그게 비금속, 비금속이면 공유결합성이고 맞아요? 금속, 비금속은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결합이었죠? 그걸 가만히 보니 이온결합들은 금속 원소가 플로리는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 1족이나 2족이. 주기표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빼면 원소와 원소가 극성 공유라고 생각해서 빼봤더니 1.7 이상이 나오면 그 이온결합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서로 다른 원소 사이에는 알았습니까? 이온 결합성과 극성 공유 결합성이 공존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음성도가 크면 이온 결합성이 더 크고 음성도가 작으면 극성 공유 결합성이 더 크더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같은 원소 사이는 어떨까요? 그럼 100% 공유 결합성. 알았어요? 같은 원소 간 결합이라면 공유 결합이라면 그건 공유 결합성 100%고 알았니?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음성도차가 크면 무슨 결합성이 강하고 이온 결합성이 강하고 음성도차가 작으면 공유 결합성이 강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과연 수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남자 여자 이온 여자 여자 공유 이렇게 좋은 게 좋고 굳이 뭔가 누군가 얘기했을 때 제가 공유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엔 이온 결합성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똘똘한 척 하는 거다. 알겠니? 네. 이게 그 얘기예요. 음성도차가 잘 보세요. LIPR, LII, KI 다 이온 결합이잖아. 이것들 보면 결합의 이온성이 커요. 결합의 공유성은 작아요. 이해갑니까? 결합의 공유성은 오히려 음성도차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보통 여기 경계면에 1.7이라고 적어주거든요. 1.67이나 1.7, 1.67 이상이면 결합의 이온성이 강한 거고 그 이하면 결합의 공유성이 강한 건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수소가 2.1이에요. 음성도가. 그럼 2.1보다 작은 애들이 대부분 금속류거든요. 플로린이 4.0입니다. 자 빼봐요. 4.0에서 2.1을 빼면 얼마니? 2.9. 얼마? 2.9. 2.9? 1.6. 잘했어요. 혹시 딴짓 할까봐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1.9면 1.7 이상이지.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성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알았어? 그런 특징적인 애도 있어. 무슨 말이냐? 깊게 과학을 들어가면 예가 참 많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고등 수준으로만 보자. 이 그림은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죠? 이 안에 공유결합이 6개가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극성 공유결합 몇 개고 4개가 있고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요? 2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을 표현하고요. 극성 공유결합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원이 크다고 마이너스 아니에요. 알았어요? 원이 크면 그걸로 전자성이 아니에요. 덩치가 큰 양이온도 있어요. 양전화 때문에. 뭐가 확실하다? 부분전화 양이 제일 중요하고요. 화살표. 지금 화살표가 저쪽으로 딱 치우쳐 있죠. 그럼 제가 전기음성보다 큰 거예요. 오른쪽에. 부분전화 음전화 띄는 거고. 극성 공유결합이고. 근데 봐봐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이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이고 지금 얘 봐봐. 동그랗지. 구름이 동그랗잖아. 이건 뭘 의미하냐? 아예 좁고 받았다. 이온결합을 의미한다. 이래처럼 이렇게 막 오버랩이 있고 서로 전자구름이 뭉쳐있으면 이건 극성공유결합인데 아예 동그랗다. 이거 이온결합 얘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이 문제 봐요. 이 속에 이게 폼산이라는 산이거든요. 폼산. 개미산이라도 벌레 물리면 막 붙는 거 있죠? 그 산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소 몇 개 보입니까? 짜자잔. 자기 책을 보면 돼. 뭐 이렇게 칠판을 죽으라고 쳐다보라고. 책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데. 몇 개? 그렇죠. 5개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여기에는 지금 무극성이 없죠? 그잖아요. 여러분.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올 수 있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호돈소거나 X2Y2 호돈소거나 중심원자가 2개여야 돼. 중심원자가. 뭐 이렇게 시수 쪼개? 네? 잘 안 찍겠는데요? 그냥 이거 아. 알겠습니까? 예. 중심원자가 똑같은 애가 2개가 있으면 그들 사이에는 무극성이 성립하겠죠.
근데 중심 원자가 하나인 애들 죽었다 깨라도 무극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XY3 중심 원자 누구일 것 같아요? X거든요. RS부터 작은 애. 걔들은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X2Y4 이러는 순간 XX 사이에 무극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얘 부분전할 때 얘 좀 어둡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부분전하게 크기도 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상대적인 세기로 벡터 하나를 끄집어드려. 벡터란 무엇일까요? 화살표가 있고 길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크기가. 그게 쌍극자 모멘트인데 여러분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쌍극자 모멘트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뮤 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쌍극자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표시만 해주면 되는데 그 표시가 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쌍극자 모멘트. 그럼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쳤다는 뜻이고요. 그 전자쌍이 치우쳤으니 화살표 쪽은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음성도가 어떻다? 세다 이 뜻입니다. 물론 얘가 그냥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 화살표 길이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요. 이거 막 이게 단순한 이렇게 화물 하나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폼산처럼 극성 공률이 다양하게 존재했을 때는 음성차 큰 쪽은 화살표를 길게 표현합니다. 음성차가 작은 쪽은 화살표를 짧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얘는 좀 찌그러졌겠다 이런 거를 좀 예측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이해 갔죠? 이 쌍극자 모멘트는 무조건 음성도가 센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뭐 전화량에다가 모멘트 거리를 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훌륭다인 뭐 이렇게 단위도 있어요. 안 씁니다.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단위도 있고 다 씁니다. 자, 여러분 6번 한번 보세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것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저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음성도 차가 0인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를 지금까지 해왔더니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응?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더러워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래 나쁘진 않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진짜 더럽죠? 네.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걸 몰랐으면 이게 뭐지? 라고 할지 모르는데 아니까 무슨 얘기냐? 출제자는 안다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너한테 계속 이러고 있는데 너는 막 웃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그 옆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얘? 막 이렇게. 얘는 아는데 뭐 친구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막 어쩌고 이런 상황인 거죠. 무식한 게 죄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쌍극자 하품하지 말고 네? 쌍극자 모멘트 네. 그냥 친구잖아. 네. 그럼 됐지 뭐. 뭘로? 참 착한 아이야. 야,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얼마라고? 0이야. 그럼 나머지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비교 안 한다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 0이 아니다. 얼마나 편하냐? 0이 아니다. 그쵸? 극성 공유결합. 얘들아 뭐라고 표현한다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극성. 극성은.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같은 말 두 개 배웠네 지금. 알았어요? 자 이제 5번 보세요. 여러분 X2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얘는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음성도는 XY를 비교했더니 Y쪽이 음제나 떴죠? 네. 누가 크다? X가 Y보다 작다가 답이다. 다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봐봐요. 하나는 0인데 0이 아니면 0이 아니에요. 크죠 뭘. 다음 X2는 무극성 XY는 극성 맞는 표현.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뇌를 써야 됩니다. 눈으로는 안 돼요. 뇌를 써야 됩니다. 자, 빨리 뇌에 주름을 피세요, 빨리. 다 폈습니까? 준비됐어요? 오늘 자세 좋아요. 앉아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원자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 있었어요. 원을 막 그렸던 거 기억나요? 원? 이 원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어땠다? 크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뭐예요? 박 던진 거예요? 아니요. 알았죠. 이 영상 가만히 보시면 얘 같은 애가 있어요. 각 학원에. 뭐 말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가끔 맞으면 내가 놀래요. 이러면서. 자, 봅시다. 보호 전자껍질 모형은요, 1에서 사주기 원소를 나타내는 데는 괜찮아요. 사주기도 좀 버거워요. 원 4개 그리려면 환장해요. 근데 사주기를 넘어선 원자들을 막 표현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 더 복잡한 건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자 모형을 보호 원자 모형으로 그렸어요. 뭐 산소는 원 2개 그리고 수소는 하나 그리고 이러면서 복잡한 분자를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 포도당 그린다면 원 투성일 거예요. 온데 관역근만 잔뜩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방법을 바꿔요. 그 장단이 있어요. 보호 전자껍질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은 기본적으로 주기는 원의 수예요. 맞죠? 원이 몇 개냐로 주기를 알 수 있다니까, 우리가. 원이 3개면 3주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는 모든 전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요 2가지로 뭐를 할 수 있죠? 원소를 알 수 있어요. 이 원소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분자 구조식을 그릴 때 불편하고요. 사주기 이상 된 애는 원그리 다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루이스는 뭐냐? 간단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에요. 간단하다. 근데 어떤 원소인지 몰라요. 간단한데. 그럼 어떤 말이 덧붙여야 되겠냐? 다음 원소는 누구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탄소냐, 산소냐, 질소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만 표시한 거예요. 원자과 전자만을 점으로 찍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되면요, 여러분.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고, 얘도 이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X로 쓰잖아요? 저기 수소인지, 리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센스의 대가리는, 얘들아, 만약에 분자 구조를 그리는데, 분자를 그리는데 얘가 떴어요, 이렇게. 얘 누구겠냐? 센스 덩어리들아, 빨리 얘기해봐. 수소. 그렇지. 분자는 비금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금속이겠냐고. 수소밖에 없잖아. 이해하냐? 몇 쪽이냐? 1주. 그래서 다음 1에서 2주기 원소들로 구해진 분자 구조식이다. 근데 X가 딱 떴지? 저 X는 무조건 수소야. 이해가냐? 그런 표현이야, 지금 표현이. 자, 표시 방법 봐봐. 간단하죠? 여러분, 얘가 몇 주기인데? 몰라요. 원이 없으니까, 수소 1주기인데, 쌤, 그것도 몰라요. 할 말이 없죠,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몇 주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주기는 모르는데 뭐는 할 수 있다? 족은 알아, 족은. 그러니까 족만 딱 표현해 준 거예요, 저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X, Y, Z 써놓고 이게 2주기다 그러면 얘는 13조 공소인 거예요. 얘는 14조 탄소인 거고, 이런 식으로. 아셨습니까? 루이스 전자전지 여기다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원자과 전자 수만 표현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원소 기호를 써주지 않는다면 몇 죽이 몇 죽인지 몰라요. 원소 기호를 몰라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를 항상 준다? 범주를 준다. 범주. 그러니까 2주기 그러면 얘기죠. 근데 가끔 2, 3주기 이런 경우 있어요. 2, 3주기면 얘인지 몰라요. 찾아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복잡한 분자 구조를 나타내 최소한 5원자 분자 아니면 다중결합 이런 거 표현할 때 뭐가 좀 유리하다?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란 표현을 안 써도요. 전자점식 표현 훨씬 편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여기다 이쁜 표시를 한번 해봐. 뭐 표시할래? 자기만의 독특한 표시? 별표. 안 돼. 세모. 별표 말고 해. 동그라미.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야, 좀 더 색다른 걸로 표현해봐. 난 이게 최고다. 니들 이름 써도 돼, 거기다. 내 이름이 소중하네. 빨간 이름 써. 진짜 쓴다. 와, 멋있다. 저 정도는 해줘야지. 오. 사인해, 사인. 여기에다 사인. 사인 있냐, 니들? 아니요. 내가 사인을 초등학교 6학년에 만들었어. 잘 될 줄 알고. 그 사인을 지금도 쓰고 있어. 어떤 사인이에요? 내 영수증마다 써있는 사인 있어. 야, 심플하면서 간단하지 않냐? 저번에 밥집에서 내가 딱 하니까 그 알바생이 그러는데, 내 것도 이건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가끔 탈라니까. 자, 여러분, 얘는 중요하다. 어떻다고? 중요하다고 얘는. 알았냐? 이거 내가 쓴 거야, 그냥. 알았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분자를 딱 보는 순간 구조식이 탁 떠오를 정도로 이해가 가요. 내가 말하는, 여기 쉽다. 이거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봅니다, 지금부터. 탄소는 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공유결합을 4번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공유결합할 수 있는 그 전자의 숫자를 공유 원자가라고 불러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공유 원자가 전자 수학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얘 원자가 전자수 4인데 공유 원자가도 공유롭게 산 거예요. 얘는 공유 원자가 전자수가 5잖아요. 근데 공유 원자가는 3이에요. 왜? 한 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구조식에서, 이거 첫 시간에 알려줬죠. 구조식에서 공유 전자쌍은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탄소는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단일결합 몇 번? 4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쓰세요, 저렇게. 다음, 탄소는 이중결합 1번에 단일결합 2번이도 가능해요. 왜? 공유전성이 4쌍이잖아요. 탄소는 이중결합을 양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탄소는 3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도 할 수 있어요. 이 4개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조식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탄소 구조식을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을 들어가더라도 탄소 각각 개인의 구조식은 저 중에 하나예요. 항상. 자, 이들은 구분해 봅시다. 이 탄소는 주위에 원자 몇 개가 와서 들어갈 수 있어요. 4종류입니다. 이해 갔어요? 얘는요? 3종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얘는 몇 종류? 2종류. 얘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저거를 어떻게 화합물 보고 알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 플로린이 선이 몇 개인지 N이 선이 몇 개인지 못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죠. 탄소를 제외한 탄소를 제외한 원소가 몇 종류예요? 지금? 2개죠. 그러면 구조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2방향이니까 이해 갔어요? 이런 센스 정도는 있죠? 그러면 돼요. 알았니?
여기 중심 원자 탄소거든요. 몇 개 있어요, 원자? 3개 있죠? 그럼 100%두 번째 거. 저거밖에 없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자들은 이렇게 가늠이 가능한 것들. 알았어요? 자, 이제 질소도 배워보자. 질소는 3이니까 결합을 몇 번 한다? 3번. 3번 하는데, 원래 루이스 전자 점식은요, 점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루이스 구조식은 말입니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 줍니다. 비공유 한 쌍, 공유 세 쌍. 옥텟 규칙입니다. 다음, 질소는 이중결합 한 번에 단일결합 한 번도 가능합니다. 질소는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감이 아직 안 오죠. 뭔가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자, 산소 여러분, 산소. 공유원자가 얼마예요? 2죠.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한 수를 공유원자가라고 합니다.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 최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최대로 2개 붙고 3개 붙고 4개 붙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산소는 그래서 구조식이 이렇게요.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플로린. 하나. 만약에 수소 1 하고 하나. 자, 여러분 구조식의 종류를 보시면 공유 원자가 숫자만큼 있어요. 산소는 2기 때문에 구조식이 2개밖에 없고요. 탄소는 4기 때문에 4개 있습니다. 그럼 저게 뭘 말하냐고요? 여러분, 화합물은 저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죠. 그때 중심 원자를 어떻게 찾느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중심 원자는요, 공유 원자가 큰 애가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쭉 화합물 있을 때 어떤 원소 있으면 짱이야? 탄소 있으면 걔가 무조건 중심 원자예요. 근데 탄소가 없다. 누가 짱이냐? 질소가 짱입니다. 질소도 없다. 그럼 누가 짱이야? 산소. 그렇죠. 그럼 산소도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응? 하나짜리가 무슨 중심 원자입니까? 이해 갔어? 네. H2O 누가 중심 원자냐? O. CO2 누가 중심 원자냐? C. NO2는? M. 가만히 봐봐. 중심 원자가 아래점자 수가 작네. 그치? 격가지 원소들이 중심이 많고, 주변에. 그런 거지. 알았습니까?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을 여기 써놓긴 했어요. 이게 그래도 룰이에요, 룰. 응? 이 방법보다는 제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어디서 막 찾아가지고 본 거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려면 멋있게 그려야지. 축. 아이고. 자,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거 싫으니까 제일 첫 번째. 화합물. 지금 이 화합물은 누구다? 분자입니다, 분자. 우리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공유결합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분자예요. 화합물 속에 중심 원자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공유 원자가가 어떨수록 클수록 탄소가 짱이라고. 그 다음에 아래 천자 어떨수록 작을수록. 근데 아래가 먼저야 사실은. 아래 천자 작은 애가 무조건 중심 원자인데 아까 그런 거 있잖아. FCN처럼 1대1대1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공유 원자가 큰 애가 짱이라고. 찾았지? 중심 원자가 3개, 4개 이런 건 안 나온다 알았니? 요거 찾았어. 자, 찾았으면 두 번째. 곁가지 원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걸 추론합니다. 이때 추론할 때 중심 원자는 빼는 거예요. 중심 원자를 빼고 격가지 원자가 몇 개인지 그거 갖고 구조식을 유추하면 됩니다. 구조식을 유추한다. 자, 유추가 됐어요. 세 번째. 그래서 거기다 원소를 집어넣고 화합물을 구조식으로 완성했네? 그러면 이 선은 뭘로 나타내고? 공유전자 한 쌍으로 나타내고. 알았지? 이거는 몇 쌍으로 나타낼래? 이중결합은? 두 쌍으로 나타내고. 삼중결합은요? 이렇게 세 쌍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선을 다 이렇게 나타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타낸 후 흔들기만 하면 오진 않지. 저는 이걸 참 못 주는 것 같아요. 저쪽 같은 하나하나씩 이거 쓰는데 학생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본 선생님이 제일 못 쓴다.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선생님들은 이렇게 막 어머 계속 나만 맨날 수업 시간마다 이러고 있대. 어쩐지 수업 끝나면 허리 아프고 수업 열심히 해서 아픈 줄 알았더니 계속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 기대합니다. 옥텟 규칙에 맞게 뭘 한다? 비공유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따가 직접 자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CH4 해요. CH4. 첫 번째, 중심 원자 누구예요? 산소죠. 자, 중심 원자를 제외해요. 원자 몇 개예요? 4개죠. 몇 번째 구조식을 쓸래요? 첫 번째죠. 4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구조식이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에 의해서 선 대신에 점 2개로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자, 옥텟 규칙에 맞게 비공유를 넣고 싶은데 탄소는 옥텟 규칙에 맞죠? 수소는 여러분 수소는 듀엣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전자 2개가 안정한 전자 비슷해요. 듀엣 규칙에 맞죠? 끝이에요. 저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얘요. 중심 원자 누굴 것 같아요? C예요? O예요? C죠. 4가 짱인데. 그런데 C를 제외하고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몇 번째 구조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세 방향. 있잖아, 세 방향. 쟤밖에 더 있니? 화내는 건 아니야. 같이 갔으면 싶은 거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써. 자, 문제는 이거다. 플로리는 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리에 못 가. 알았어?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산소야. 플로리는 여기밖에 못 와. 이게 구조식이 끝났어.
옥텟 규칙이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지. 탄소는 괜찮잖아. 선이 4개 나왔다는 건 옥텟 규칙이 맞는 거고, 얘한테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얘는 어차피 맨날 전자 두 쌍이야. 자, 플루린 몇 개 표시해야 돼? 이렇게 3쌍씩. 여기까지 됐어? 이런 거야. 얘들아. 이거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얼마 나와?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수는 얘들아, 선만 세면 돼, 선. 선이 몇 개냐, 총? 4개. 4분의 비공유는? 8개. 그래서 2가 정답이야. 이거 숫자만 보고도 누군지 딱 알아야 돼. 많이 풀려면 알아야 돼. 알았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기가. 자꾸 그려보잖아. 안 그래도 머릿속에 탕 떠올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이거 중심원자 누구야? 산소일 거고, 구조식은 첫 번째 구조식이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이제, 니들한테 주관식이 나오면 저걸 전자점수로 써라 그럼 필요하지만 사실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이거 공유 전자쌍 몇 쌍? 2분의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세 쌍 있잖아. 3 곱하기 2 더하기 2야. 세 쌍, 두 쌍, 한 쌍을 외우라고. 그럼 얘는 몇 쌍? 6쌍, 8쌍, 2분의 8. 정답은 4가 나옵니다. 가끔은 뒤집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비공유 전자쌍분의 공유, 그럼 4분의 1이죠. 가끔은 상대값으로 주기도 해요. 진짜 값은 4분의 1인데 상대값 1, 그럼 모든 걸 4분의 1로 바꿔서 풀어야 돼.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봐봐. 이건 아니다. 얘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얘하고 이 두 개만 해봐봐. 간단하게 빨리. 잘 들어. 이런 것들이 그려져야 뒤에 분자 구조식을 이해할 수 있거든. 얘는 이런 거야. 질소가 있고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이 있으면 절대 얘는 안 돼. 선이 하나밖에 없는 애기 때문에 저쪽이 당연하다라고 들어가줘야 되고, 자, 질소 같은 경우도 주위에 원자가 2개잖아. 그럼 선 하나 들어가네. 얘는 아니잖아. 그럼 얘 중에 요 자리는 플로린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일자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써줄까? 요렇게. 그래 놓고 봐라. 비공유는 고유값이야. 플로린은 항상 3쌍이고 질소는 항상 한 쌍이야. 한 쌍, 항상. 플로린 3쌍이고 산소는 2쌍이고 이렇게 1, 2, 3이라고. 1, 2, 3 꼭 기억하라고. 알았니? 네. 이거 공유분의 비공유 얼마 나와? 3분의 6. 이해가냐? 선이 3개고 비공유가 6쌍이잖아.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야 돼. 네. 다음 시간에 와서 내가 그리는데 선생님 저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러지 마. 가장 쉬운 건 얘들아, 플로린이나 수소가 붙으면 선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에다 집어두면 돼. 그리고 걔들이 뒤에 가서 이제 뒤쪽에서 문제 빠르게 풀 때 엄청난 도움을 줘. 플로린수랑 수소수가. 알았어?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자, 공유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 무슨 얘기야? 선 빼고 다 점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점으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 다음에 선 대신에 뭘 쓰면 돼? 점만 찍어주면 돼. 이중결합은 점 몇 개 찍을래? 4개 찍어줘야 되겠지? 삼중결합은 몇 개 찍을래? 6. 오이 뚫었네.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공유결합의 의스 전자 점식일 주절주절 소리가 들어왔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공유결합 횟수에 전자 한 쌍씩 넣어주고 나중에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비공유를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셨어요?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값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룰이에요. 룰, 규칙.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공유 원자가에 대한 설명도 여기 다 써 있고요. 왜요? 공유 원자가는 말 그대로 원자가 전자수랑 다른 개념이에요. 공유 결합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냐는 거죠. 수소와. 알았어요? 수소는 무슨 결합해요? 단일 결합하니까 수소랑 최대 4개를 결합하는 애들은 뭐예요? 공유 원자가가 4고 3개를 결합하는 애들은 공유 원자가 3이고 앞에서 그거 본 겁니다. 우리가. 아셨어요? 자, 구조식 그리기. 자, 여러분 마음껏 그려보세요. 시작. 사실 이 구조식은 말이야, 너희들이 일반학 들어가서 형식 전화를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내가 학부 때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빨리 구하더라고. 문제는 교수님한테 혼났거든. 근데 수능 풀 때 이게 최고야. 금방금방 구조식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자꾸 낯설겠지만 어떻게 찾나 봐봐. 무조건 머릿속에 알아야 돼. 4321을 CNOF가 4321이고 4가 최대인데 3이면 비공유 한 쌍이 필요하고 2면 비공유 두 쌍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지금도 탄소가 중심 원자고 주위에 수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면 잘 봐요. 공유 전자쌍 수는 선의 수예요. 선의. 이 선이 몇 개? 4쌍 있잖아. 그리고 수소나 탄소는 비공유가 필요 없이 옥텟 규칙과 주액 규칙을 만족하니까 0인 거예요. 이렇게. 다음 NH3 당연히 N이 중심 원자인데 수소 원자가 단일 결합이란 말이야. 얘 단일밖에 못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3개니까 이렇게. 여기다 수소만 딱 적어. 그런데 질소는 비공유가 한 쌍이 있어줘야 옥텟 규칙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공유자수 선의 숫자 3개, 비공유 한 쌍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H2O 역시 마찬가지죠. 자, 산소는 수소를 2개를 표현해야 돼. 근데 이렇게 살짝 꺾은 이유는 뭐냐? 비공유가 여기에 두 쌍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그렸다고 답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서 분자구조식 그릴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된 분자구조식을 잘 봐요. 이렇게 본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갖고 여기 104.5도 구분형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야, 이걸 104.5도라고 생각하는 3D, 응? 요즘 한참 앞3, 그죠? 봤죠? 최근 대박. 이렇게 그리세요. 참. 그렇죠. 그러면 공유전자수 두 쌍에 비공유 두 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식 CO2. 그러면 여러분, 일단 탄소 원자 주위에 원자가 2개예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식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 식은 삼중결합이 있어요. 산소는 2가 최대거든요. 그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얘는 당연히 이거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이중결합 2개. 그래 놓고 산소를 넣어요. 그 다음 산소만 조심해달라고 이렇게, 산소만.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선이 2개라는 건 공유 전자 쌍이 2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공유 2쌍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4, 4. 그래서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를 하든 비공유분의 공유를 하든 얘는 1 나와요. 1 나오고 얘도 1 나오고요. 몇 개 있어요. 그 간단한 것들. 다음 HCN 똑같은데 여러분 원자가 2개 있는데 이렇게 이중결합 자리를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단일 결합이 있으면서 삼중결합이 있는 게 있어야 수소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질소고. 그리고 여기다 비공유 꼭 적어주시고. 시아나산이 시아나산. 그래서 얘는 항상 4. 얘는 얼마? 1. 여러분 중심 원자가 탄소면 무조건 4예요. 공유활성수는. 질소면 3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탄소를 취하고 원자가 3개다 그럼 얘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유일하게 얘밖에. 이렇게 똑같이 따라 그리시고요. 수소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중을 못하니까. 산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비공유를 그리게 돼요. 4분의 2가 돼요.
이해 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거 백지에서 시험 볼 거예요. 네. 써봐!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 이것도 있네. 뭐요? 이것까지 해야 되잖아. 아, 짜증나. 자, 이러면 시험을, 아이씨, 참. 이렇게 플로린이 선이 하나짜리니까 여기 삼중결합이 나와야 되고 비공유 써야겠죠? 4,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 NOF는요 중심원자가 N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플로린이 있다는 건 여기에 단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플로린이 있다는 건 단일이 있다는 거고 질소는 3이 나와야 되는데 아 산소 혼자 하나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라. 놓치지 말고요. 항상 옵틱 규칙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유자수는 질소니까 3이고요. 인 6쌍. 자, OF2 플로린이 2개면 당연히 단일 결합도 2개. 근데 비공유가 풍년입니다. 비공유가 풍년. 이렇게 산소 중심 원자는 2고요. 얘는 8쌍이 되겠죠. 자, 주어진 분자들의 구조식을 그리세요. 구조식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구조식입니다. 여러분 O2 O는 선이 2개 나와야 돼. 근데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N2 얘는 3이었잖아요. 그럼 몇 중 결합? 3중 결합.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CH3Cl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 이렇게 그리고 CL은 아무 데다 하나 그리면 돼요. CL. 이게 구조식이라는 거. 아셨어요? 다음 pH3 여러분 P가 질소랑 동종입니다. 똑같아요. P가 똑같아요. 질소랑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비공유 전자상수가 가장 많은 분자는 했는데 여러분 수소는 비공유가 없잖아요. 탄소도 없고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여기는 황 하나예요. 황은 산소랑 똑같아요. 얘 구조식이래요. 황이. 얘 두 쌍이 있습니다. BCl3 자 중심 원자는 B거든요. 얘 선이 3개 나와요. 원자과 전자수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을 해도 옵틱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해요. 불안정하겠죠?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쓰라 그러면 CL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많은 거 문제냐? 분자 내의 비공유를 묻는 거냐?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누가 제일 많아 그러면 산소가 짱이에요. 2쌍. 쌤 플로린이 3쌍이잖아. 걔는 중심 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분자 내예요. 그렇게 되면 이 CL에 몇 개씩 있어요? 3쌍씩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몇 쌍이다? 9쌍이 정답이에요. BCS. 4번 기껏해 질소에 1쌍이고요. 기껏해 산소에 2쌍이니까 정답은 이게 정답. 그래서 이건 말만 조심하시면 돼요. 중심 원자를 묻는 거냐 아니면 분자 내에. 자, 이거분의 이거 잘 들어. 얘들이 모두 중심 원자가 하나거나 원소다. 원소들은 얘는 비공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이에요. 얘는 0. 수소는. 자, 얘 봐요. 질소는 이거지 않습니까? 뭐분의? 3분의 2죠. 비공유가 2쌍 있으니까 3분의 2. 이해 갔어요? H2 이것이 1입니다. 왜요? 공유 2쌍이 비공유 2쌍입니다. O2 이중결합이니까 2분의 총 몇 쌍? 몇 쌍? 그래서 2입니다. CO2 아까 1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보자마자 1이에요. 4분의 4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건 누굽니까? O2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아 이거 때문에 시간이 그냥 다음 시간에 그냥 가르쳐 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외워 하고 5분 있다 신고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니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말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나오는 이거 세 개까지 어떻게 규칙성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얘들이 규칙성이 있어요.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탄화수소를 되게 많이 유기화학이라 해가지고 너희들 3학년 되면 고급화학이라는 걸 하게 돼요. 유기화학을 합니다. 그때 탄화수소만 따로 배우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만 해주는 거예요. 탄화수소에서 구조식을 외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알케인 구조냐, 알카인 구조냐, 알케인 구조냐. 근데 그게 원리만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탄수소가 무한에 있는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규칙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열을 공부하고 어떤 추리를 한다는 건 규칙을 찾는 거거든. 여기 규칙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린 사람 잘 봐요. 자기가 그린 사람. 요거 선 몇 개 나왔나 계산해봐요. 선. 7개 나왔죠. 요거 몇 개 나왔어요? 6개일 거예요. 요거 몇 개 나왔어요? 5개. 이건요. 4개. 이건요. 3개. 7, 6, 5, 4, 3이에요. 진짜 시험 전에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공유분의 비공유를 묻는데 그거 언제 그리고 언제 세요? 그리고 얘만 보나요? 앞에 양적 관계가 있는데 얼른 풀고 걔한테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외우셔 풀어야 돼요. 아셨어요? 규칙성을 보고 푸시면 잘 푸실 거예요. 여튼 아쉽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는 오늘같이 뭐 연습하고 이럴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해봤고 여러분들 해보면서 막 뭐 중간 느낌을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서 꼭 복습을 하셔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선생님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어. 알겠지?